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히스이 고타로 지음 하루 한 줄 행복. 우리는 세상을 눈이 아니라 말로 본다. 무지개색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무지개색은 무슨 색일까? 아마도 당신은 팔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6가지 색깔이라고도 한다. 파란색과 남색을 구분하지 않기에 그렇다. 색깔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없어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말을 알면 그만큼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 나라의 말을 알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옷이 기분을 만들어준다.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된다. 먼저 옷차림부터 바꾸자. 어떤 작가는 멋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멋을 부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죽는 게 무섭다며 괴로워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사람은 말이지요. 죽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 200살까지 사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은 이미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또 할머니 자식도 죽고 손주들도 죽었어요. 할머니가 200살까지 산다면 외톨이가 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면서 아유, 그건 싫어 라고 했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한바탕 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친구가 이 집 우동은 꼭 먹어봐야 해 라며 가가와현에 있는 수타 우동집에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집의 사누키 우동을 먹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건 뭐지? 회야, 우동이야?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우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쫄깃쫄깃한 면발에 신선한 풍미가 마치 갓 잡은 싱싱한 회를 먹는 느낌이었다. 여하튼 굉장했다. 우동의 개념을 또 한 번 뒤집은 것이 이세우동이다. 이게 정말 우동인가 싶을 정도로 술술 넘어갔다. 이세우동은 미에현 이세시의 명물인데 면을 50분이나 삶아내기 때문에 면발이 흐물흐물하고 찰기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고 아주 맛있다. 찰기가 있어 쫄깃쫄깃해도 찰기가 없어 흐물흐물해도 둘 다 불티나게 팔린다. 나는 나대로 좋고 너는 너대로 좋으니 없는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 거울, 구슬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갈고 닦는 것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뽀득뽀득 갈고 닦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월트 디즈니는 두 딸을 유원지에 자주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즐겁게 회전목마를 타는 딸들을 바라보며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퍼뜩 의문이 들었다. 어째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까?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윽고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에 생각이 미쳤다. 정답은 이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내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유원지를 만들자. 월트 디즈니는 30대일 때 그렇게 결심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유원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미키마우스 파크라고 이름을 붙이고 머릿속으로 세밀하게 설계해 나갔다. 그리고 장장 20년의 세월이 걸쳐 머릿속의 그림을 현실 세계에서 창조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꿈의 왕국 디즈니랜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월크가 54살이 됐을 때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한 초보자다.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이유만 눈에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정녕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냐, 가슴이 뛰는 일이냐다.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 된다. 뛰면서 생각하자. 기술이나 아이디어, 지금 인맥은 전부 나중 문제다. 왜 우리의 눈은 뒤에 달려 있지 않을까? 왜 우리의 귀는 뒤를 향해 있지 않을까? 왜 우리의 코는 뒤에 달려 있지 않을까? 우리의 눈, 귀, 코는 앞을 향해 있음으로써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의 공기를 마시라고 가르쳐 준다. 몸은 앞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 한다. 1929년부터 67년간 메이지 대학 럭비부 감독으로 활약한 기타즈마 추지 감독. 그는 화재로 럭비부 기숙사가 불탔을 때 자택을 팔아 선수 기숙사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기타즈마 감독의 인생은 메이지 대학 럭비부와 함께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메이지 대학 럭비부의 정신이 됐다. 봐라, 이 한마디다. 앞으로. 인생의 성공은 눈앞에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다. 지당한 말이다. 힘이 들수록 앞을 잘 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눈앞에 놓인 일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런 다음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 된다. 기타즈마 감독은 말했다.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다. 당신의 인생, 당신이 리더다. 공을 가졌다면 주저하지 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도망가거나 망설이지 마라. 실패해도 상관없다. 극작가인 데라야마 슈지도 이렇게 말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에는 꿈이 없다.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가든 대통령을 금방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기부해달라고 하면 돈이 쉽게 모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환자를 더 열심히 간호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마더 테레사님, 곧 죽어갈 환자에게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시나요? 이대로라면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죽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한순간이라도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카피라이터 일도 하고 있다. 광고를 만들 때는 최종 목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광고에서 최종 목표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인생도 똑같다. 누구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가 정해지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해 매일 발걸음을 뗀다면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장미를 예쁘게 피우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빛과 바람과 사람의 발소리다. 원이가들 사이에서 격언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사람이 주는 물을 먹고 감촉을 느끼고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 장미는 애정을 느껴 더욱 꽃을 예쁘게 피운다고 한다. 내가 책을 집필할 때 소중히 생각하는 환경과 똑같다. 책을 쓸 때 나는 서너 시간에 한 번꼴로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받고 바람의 감촉을 느낀다. 그리고 방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둔 채로 집필하면서 가족의 발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때때로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햇빛과 바람을 느끼며 가족이 드런드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다. 햇빛과 바람과 발소리로부터 받는 나의 행복이 이 책 곳곳에 스며들어 당신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성을 들이면 보이는 곳이 빛난다. 햇빛, 바람, 발소리는 기분 좋게 일을 해나가는 자양분이 된다. 당신에게 화가 난 동료가 있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 보라. 진심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기만 해도 발소리 포인트가 늘어난다. 일이 바빠 점심시간에도 컴퓨터만 붙들고 사는 상황이라면 잠깐이라도 바깥으로 나가 바람 포인트를 얻자. 예전에 책상 주변에 가족 사진을 장식해둔 선배가 있었다. 이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해피 포인트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은 인간과 동물 모두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뭘까? 그것은 기쁨을 주면 기쁘다라는 본능이라고 한다. 어딘가를 여행하다가 선물을 살 때 누구한테 줄까 하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다. 달가워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최고로 기쁜 법이다. 그러니 기쁘게 받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보답하는 행위다. 남자든 여자든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오늘 한턱 낼게요 하고 밥값을 내려고 하면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낼게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가끔 있다. 하지만 한턱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보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빚을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기쁨의 본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앞으로는 와 좋다라고 한껏 기뻐하며 기쁨을 받아들이자. 기쁨의 사양은 필요 없다. 살짝 과장됐다 싶을 정도가 딱 좋다. 인생의 3대 불행은 무엇일까? 참고로 이는 작가 이케다 다카마사의 인생을 바꾼 질문이기도 하다. 인생의 3대 불행은 말을 잘하는 것, 문장력이 좋은 것, 부침성이 좋은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최대 불행이라고 한다. 이케다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세 가지 모두 그에게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고 문장력이 좋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입에서 튀어나온다. 게다가 부침성이 좋으면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어서 이의 득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결국 인생의 축이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축이란 뭘까? 축은 뜻,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말한다. 재산을 늘리는 수완이나 꿈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케다는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어디에 쓸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것이 요시다 쇼인의 삶이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글자 그대로 목숨을 내던져 29살의 나이로 처형된 막부 말기의 교육자다. 그가 남긴 몸은 나의 것, 마음은 모두의 것이라는 말은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 모두의 것이다라는 의미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 해답이
인생의 추, 중추다. 100번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인생이란 짧은 여름 휴가라는 것이다. 상상해보기 바란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하와이 여행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얼른 가고 싶어 라며 마음이 들뜨고 신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내일부터 100년 동안 여름 휴가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 지구별에 태어났다. 생각이 났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눈 깜짝할 사이가 될 것이다. 인생은 꿈처럼 지나가는 여름 휴가다. 내 친구가 20대일 때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현지 청년 옆에 앉았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한 그는 헤어질 때 내 친구의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줬다고 한다. 이 나라를 더 많이 즐기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다. 나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자신을 더 많이 즐겨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 평생 겪어온 모든 현실은 꿈으로 녹는다.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싶은가? 인생은 100년짜리 여름 휴가다. 심각함을 내려놓고 좀 더 놀자. 인생 어찌 보면 놀이가 아닌가. 어떤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이다. 우리 딸은 외출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개 외출할 때는 가족에게 갔다 올게 또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 중학생 딸은 절대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라도 그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마지막 말이 되는데 그게 싫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딸은 학교에 가거나 외출할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갈까?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대신해 그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는 굉장한 말이다. 이 말에는 논리가 없다. 또 조건도 없다. 모조리 긍정해주고 전부를 감싸준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스해진다. 정말 좋아해라고 입 밖에 내서 말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때가 있다. 진심을 목소리에 담으면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전하고 솔직한 마음에 한 발 다가서는 자세로 살아가자. 그것은 100년의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하다. 진심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삶은 너무 아깝지 않은가. 두 번 다시 없을 인생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풀어놓자.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부디 이 지구별에서 보내는 인생이 즐겁기를. 정말 좋아해.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